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재판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이 탄핵 대상자로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 정말 누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을까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송달 실패. 자,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는 탄핵 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법원에서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걸 받아야만이 재판의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선거법 2심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의원실로 직접 법원 직원이 와서 배달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당분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장,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해놓고 탄핵 준비길 첫날 국회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때 노쇼를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정청래는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하면 이거는 우린 잘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 하면 못하는 겁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개의 무기를 쓴다면 당분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재명이 바라는 조기 대선, 야 내가 이 3심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선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돼. 지금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 180일 동안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18일은 진보 성향의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래저래 헌법재판소가 안달이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부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서영교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또 하고 있는 가벼운 행동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가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카드를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이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선택할 경우 전체 절차가 길게는 몇 주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SBS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쓰면 몇 주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모레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탄핵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요일인 내일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일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서류 수령 안 했으니까 받은 거로 간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받은 거로 간주하겠다. 며칠 했다고 그럽니까? 자, 또 27일에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썼던 방법입니다. 자,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우리 못 나가겠다. 출석 안 하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또 윤 대통령 측에게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다시 간주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송달 문제를 해결해도 또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절차가 미뤄집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합니다. 변론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아무튼 세 가지 무기가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재명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누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비판받는 이유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는 현수막 걸면 안 되고 내란공범 정연욱은 된다. 자, 지금 대한민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너무 쉽게 그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너무 쉽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등 언론은 뭐 빠르면 2월달에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측 상당히 지금 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발표를 왜 안 하겠습니까? 첫 번째 길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의외의 복병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아마 내용에서도 상당히 큰 법적 다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래저래 좌불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